줬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3대 지수 앞서 들으신 대로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가 보면서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가까스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0.32% 강보합권에서 마감지였고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탄력적이었습니다. 0.87%의 상승, S&P 500 지수는 0.4% 올랐습니다. 먼저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권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전장 내내 어두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앞서 마감이 됐던 유럽 증시 그리고 그 전에 마감이 됐던 아시아 증시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 고스란히 이어받았고요. 유가 때문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재차 하락하면서 유가가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사우디 쪽에서 어제 전해진 소식이었었죠.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한 데 이어서 원유 재고가 다시 한번 좀 예상보다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유가 계속해서 장중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발표됐었던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좋지가 못한 흐름이었었는데요. 먼저 서비스 PMI 지수는 49.8로 예상치를 밑돌아 위축 국면에 놓인 모습이고요. 신규 주택 판매 역시 마이너스 9.2% 감소를 기록했는데 예상했던 4.4%의 감소를 큰 폭으로 밑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주택 지표에 대한 기대감, 주택 관련 종목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다시금 미국의 주택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후장 거의 장 막판 1시간을 앞두고서는 조금은 분위기가 개선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재차 상승 전환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은 미국 쪽에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증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커진 모습이고요. 장 막판 들어서는 IT 종목들도 상승폭을 크게 늘리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0.32% 오르면서 16,484포인트 선으로 종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금융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에 걸쳐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같은 상승 흐름은 장 막판 가서 상승폭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역시 S&P 500 지수도 유가와 더불어서 지표 영향받으면서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는 자본재와 에너지, IT 섹터의 상승폭이 탄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는 1929포인트 선, 가까스로 30선을 터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중 고점이죠. 1929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 짓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중 상승 전환 시간도 조금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의 1% 가까운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바이오주,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상승 전환하면서 0.6% 상승 마감했고요. 아울러서 대형 IT 종목들과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페이스북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까지도 예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540선 회복하면서 4,542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장중 고점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유가의 반전된 움직임 그리고 반전된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자세한 이슈들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준 인사 발언 함께 보실 텐데요. 이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 Fisher, too early to assess hit to U.S. economy from market volatility.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전날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피셔 연준 부의장은 다음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직 모른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셔 부의장은 만약 최근에 금융시장 혼란이 심각한 금융상황 긴축을 가져온다면 글로벌 경제를 둔화시키고 이것은 미국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11년 2분기에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지만 이것이 미국 경제 둔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부의장은 1분기에 경제 성장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의 시간당 임금 역시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피셔 부의장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피셔 부의장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경기 부진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비스업 지표까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에 대해서 미국 경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We just got the clear sign yet that something is wrong with the US econom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는 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49.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53.5를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 50선을 하회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위축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세부 항목도 모두 좋지가 못했습니다. 먼저 고용지수가 54.3에서 54.2로 내려갔고요. 신규 사업지수는 2015년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 윌리엄슨 마르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서비스업 지표 결과는 미국 경제가 1분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역시 그동안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서비스업 지표까지 위축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가 더욱 안 좋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4개 종목은 상승했고 6개 종목은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거의 막판 가서 상승 전환한 종목들도 늘어났는데요. 종목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은 IT 종목들, 소매 판매 관련 종목, 에너지 섹터까지 골고루 좀 상승권에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와 애플, 인텔, 월마트, 쉐브론 텍사코, 존슨앤존슨 모두 상승했고요. 반면에 보잉사와 제너럴 일렉트릭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까지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제 M&A 이슈가 있었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는 이날 장에서 2.35%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IT 종목들도 일제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애플과 인텔 모두 1% 이상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도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월마트,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3M까지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 어제 호실적 기록했었죠. 홈디포가 0.6%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제조사 좋지 못했습니다. 항공제조기업인 보잉사가 1% 넘게 밀렸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스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제약과 헬스케어 섹터가 다소 부진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머크사 그리고 화이자까지 일제히 내렸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금융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자본재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가의 상승 전환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들도 1% 이상 올랐습니다. IT 종목들이 1%, 0.8%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산업재 섹터도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금융 섹터만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JP 모건 체이스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트레이딩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도 어둡게 집계가 되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날 특징적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종목들 기업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가운데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 보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의 좋아요 기능을 6가지 반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양의 이 좋아요 아이콘이 대표적인 페이스북의 아이콘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하트가 그려진 사랑해요부터 하하 그리고 입을 벌리고 놀란 표정
표정에 와우, 우울한 표정에 슬퍼요, 화난 표정에 화나요까지 추가가 되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시장 영향과 함께 상승 전환했고요. 1% 넘게 올랐습니다. 106달러 88센트로 마감됐는데요. 전고점인 110달러에 접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실적주들도 나스닥 지수 내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태양광 관련 종목이죠. 퍼스트솔라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태양광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 정책 내놓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컸었는데요. 전에 마감이 됐었던 이번에 발표가 됐던 4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1달러 60센트로 예상치였던 78센트를 상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밴드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2.40% 급등하면서 장중 고점 6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실적 전망치 긍정적으로 제기가 된 종목들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 외신통에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무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에도 긍정적인 실적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소매업체 타겟은 지난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Target stock up on 2016 earnings guidanc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5달러 20센트에서 5달러 40센트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달러 16센트를 예상했지만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인데요. 다만 타겟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2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1달러 54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전년 동기보다 0.6% 감소한 21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217억 5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일 점포 매출은 우수했습니다. 1.9%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제품들의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국 내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타겟이 이렇게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에 타겟의 주가는 3.97%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홈디포에 이어서 미국 내 2위 주택용품업체인 로우스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 역시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ow sales bid offers upbeat outlook.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로우스는 지난해 4분기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59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과 부합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욱 좋았는데요. 이 기간 매출은 5.6% 증가한 13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 역시 5.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겨울 미국 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집을 꾸미는 미국인들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로우스의 실적도 개선됐는데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건 역시 관련 업체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홈디포의 경우에도 전날 우수한 실적을 공개했었는데요. 로우스는 올해 전체 주당 순이익 역시 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3.97달러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로우스의 주가는 1.06%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소식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젠 커버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했던 유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석유 그리고 광산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브렉시트 우려감도 불거졌습니다. 주요국 일제히 내렸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1.6%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5,867선의 종가 마무리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2.6%의 낙폭을 기록했고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 넘게 밀리면서 4,155포인트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점거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따라서 하락 출발하면서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웠는데요. 거의 막판 들어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 반영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온스당 32달러 15센트 기록했고요. 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온스당 1239달러 10센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재차 반락하면서 3달러 59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일제 호조를 띄었고요. 613포인트 선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20포인트까지 내려온 가운데 BDI 발티 운임지수는 4포인트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322포인트 선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거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유가 급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위안화 약세 우려까지 커지면서 1234원 40전의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의 강세를 띄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내린 1.75%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황 상황까지 저희가 모두 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